오늘장 어렵습니다. 올해 들어서 일일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선물 쪽에서 거의 3조에 육박하는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작년 딱 오늘도 이렇게 많은 2조가량의 물량이 출회된 바 있는데 오늘 이렇게 1년 만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선물 동반해서 많이 팔고 있는데 과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장 전체적으로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준호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럼 오늘 시장 급락 이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팀장님 보시기에는 뭐 때문에 빠진다고 보세요? 네, 이유가 한 5가지, 6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 줄 평을 알파벳이 이끌고 PC가 막아줬는데 인텔과 고용 지표가 약간 트리거를 당겼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참 아쉬운 내용이죠. 뉴스가 참 많습니다. 중동 전쟁도 있고 경기 침체, 엔화 가치 등 다양한 뉴스들이 있는데 오늘 그 ISM PMI의 지표랑 인텔의 실적 발표가 제일 컸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우리가 경제 지표 보면은 전월 대비, 전분기 대비, 아니면 예상치 대비 이렇게 수치를 많이 비교를 해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수치를 토대로 약 한 6개월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럼 등락이 있죠. 그럼 우리가 경제 지표를 발표했을 때 고용 지표가 튼튼하다, 혹은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못 들은 지가 한 2주나 한 달 정도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경제 지표 보면은 이번 주 화요일 날 졸트 보고서 있었고, 그 다음에 ADP 고용 지표 있었고, 그 다음에 어젯밤에 신규 실업급여 청구건수하고 ISM PMI 지수가 있었는데 사실 졸트랑 ADP까지는 이해할 만하다라고 했었는데 이 ISM PMI 지수가 오차가 상당히 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상치 대비해서 이건 법이 없잖아요. 예상치 대비해서 저는 한 0.5포인트 이내로 오차가 있으면은 크지 않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상치가 48.5였는데 네. 46.5가 나왔잖아요. 그럼 네. 2포인트가 차이가 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정도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봤고, 인텔 실적이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이제 우리가 똑똑해져가지고 잠정 실적은 그렇다 치고 확정 실적 발표했을 때 그럼 잠정 실적 대비해서 실적이 더 나왔느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실적이 있었느냐 체크를 넘어서 이제는 네. 세부 내역까지도 확인한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그 인텔 실적 발표를 보니까 토탈도 물론 저번보다 못했지만 세부적으로 상당히 못한 섹터가 있었는데 특히 AI 쪽이 못했다, 이런 평가 있는 거죠. 이런 평가 있으면서도 이제 인텔 입장에서는 AI 투자에 대한 약간 갈등 이런 것들이 크게 나오면서 이제 정규장에다가 시간에까지도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국채금리도 2% 넘게 하락을 했고, 일본과 미국, 다른 유럽 간의 금리 차이가 좁아지는 것도, 이제 금리 스프레드가 좁아지는 것도 이런 매도 압박을 좀 준 것 같아요. 이제 일본에서 0%대에 빌려서 미국의 5.5%에 그냥 예금만 넣어놔도 5.5%를 가져가는데 일본은 0.25%, 그 다음에 영국은 이제 유로와 마찬가지로 금리 내렸고, 미국도 25bp, 한 번 내리면 다행인데 2번, 3번 더 내릴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25bp를 넘어서 추가로 한다고 한다면 이 스프레드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그냥 꽁으로 5.5% 먹다가 4.5%, 4%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포지션을 넷도도 이익폭이 줄어들면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데 투자자한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퍼져 있는 이 엔화를 빌려서 투자한 자금이 몇십조가 되는데 요거에 대한 매도세가 나온다. 물론 지금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데 이 매도 자금 중에 우리가 NK 트레이드로 투자한 자금이 얼마인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정산을 해주는 뉴스가 조금 더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저는 크게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유가랑 곡물 가격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성장주를 위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걸 토대로 매매를 하고 싶지 않은데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이제 홍해 쪽 지정학적 리스크를 토대로 작은 자금 유입에도 강한 강세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약간 좀 단기 매매가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지 구간은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잠깐 2시 40분에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세가 살짝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다시 개인 투자분들 순매수세가 들어왔고 네. 제가 누누이 3포인트에서 말씀드릴 때 이게 뭐 유쾌한 얘기 아닙니다. 반대 매매 한 번 나온다고 이게 시장의 반등의 기조가 되지 않아요.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한 3번 정도 나와야 되고 금액도 100억대, 150억대가 아니라 거의 2천억, 3천억대가 나와야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더 빠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우선은 저는 코스피는 2,630포인트, 코스닥은 76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확실히 2,630포인트, 760포인트를 딱 터치했다고 해서 반등한다는 건 아니고 이 구간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이탈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반등의 시초가 나올 만한 이슈가 나오는지 안 나오면은 회복이 좀 더딜 것 같아요. 나와주면 좀 빠르게 회복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이런 과정 속에서 포트폴리오 재편, 뭐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한 준비가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래 공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약간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만약에 지금도 연준에서는 이제 인플레 안 본다 이쪽 거의 잡은 거고 고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용 지표 만약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왔으면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좋다라고 나왔으면 또 금리 인하 멀어지는 거 아니야? 해서 또 부정적으로 해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고용이 약간 꺾이고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왜 이렇게 발작적으로 반응을 하느냐. 기다렸던 약간의 꺾임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급격하게 꺾이고 있어서 이런 반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급격하게 대한 꺾여서. 근거는 네. 아무도 이제 경제 애널리스트 분도 이야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개장 방송에서도 말씀을 종종 드렸지만 우리가 이 경험을 토대로 우리 머릿속에 뇌리 박혀있는 변동성 허용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허용치 이상으로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정답이란 게 없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고용률이 뭐 몇 퍼센트 이하로 떨어져야 경기 침체로 인정한다. 물가가 몇 개월 이상 잡히지 않아야 뭐 이제 인플레이션 가정한다. 이런 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막 봤어요. 이제 제가 공부할 때 봤던 거는 이 경제 지표라는 게 뭐 경제 정책이라든가 통화 정책을 진행을 했는데 이 효과가 보통 1년에서 1년 반 이상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제 정책이 실패한 걸 본다. 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봤어요. 근데 우리가 저도 이 정책을 봤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경제 지표가 3개월 연속 악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달 단위로 발표를 하는데 뭐 고용 지표가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지금 PC는 2달 정도 잡혔고 그다음 ADP나 졸트를 봤을 때는 석 달 이상 네. 악화가 됐어요. 그러면은 말 맞다나 제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네. 정책의 실패라고 보는 기준이 전 1년 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는 아닌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와버린 거죠. 시장은 이미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반응한다. 네. 괜히 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 강하게 변동성이 움직이는 거는 많이 올라서 이 시간에 인사이트를 얘기해 주시는 거라 틀리든 맞든 상관없이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 얘기해 주시면 그렇기 되는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예. 때 자책하기보다는 대응 전략을 보는 게 맞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좀 인정하고 내 예.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만 밀리면은 그래도 뭔가 다른 나라 오르니까 우리도 좀 따라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 현재 구간대 대만도 급락을 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죠. 그리고 니케이 지수, 일본 지수도 지금 좀 전에 마무리가 됐는데 5%가량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잠시 볼까요? 근데 확실하게 지금 대만 같은 경우도 4%, 일본도 5%,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도 거의 3%, 4%이기 때문에 예. 사실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가 안 되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이 기술주들의 고공행진이 이어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국에서 중국 간의 이제 경기 G2 전쟁이 부각이 됐을 때 물론 엔비디아도 저가형 브랜드는 수출이 될 것이고 암암리 정말 암흑의 경로로 뭐 A100이든 H100이든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뭐 구글이랑 애플은 적수가 안 되겠지만 AMD가 적수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컴퓨터 하드웨어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우리가 CPU 많이 보시잖아요. 인텔의 I를 쓸 것인가? AMD가 만든 걸
쓸 것인가 했을 때 인텔이 범용성이 좋고 퍼포먼스가 좋지만 약간 혼용성은 AMD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정말 AI 칩을 단독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AMD에서 만든 이제 AI 칩도 양산까지는 안 됐지만 정말 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간의 이 H밴 싸움,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를 둘러싼 하나 정밀기가와의 TC 본더 이런 것들이 6개월 앞서 있다, 네. 9개월 앞서 있다, 3년 앞서 있다. 이게 투자할 가치는 되지만 네. 매도를 부추기 이제 막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6개월 앞서 있으니까 네. 이게 정말 영원한 태양이 그렇군요. 위협받았을 때 예. 6개월 뒤에 매도해야지.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누가 그래요? IT에서 문제점을 좀 찾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만한 반전의 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중동도 뭔가 좀 막막한 상황이고요. 이 아래 공포, 경제 지표가 한순간에 좋아지리라는 보장도 없고 기술주들이 갑자기 막 혁신적인 기술을 내놓을 것 같지도 않고 엔캐리 청산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 계속 자금 빠져나갈 건데 우리가 반전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실적의 일정을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없어요? 주에 뭐 차이신 제조업 지수나 뭐 영국이나 아이고, 뭐 미국의 뭐 네. 소매 판매 이런 지표 있고 실적 발표 어떤 게 있을까 했는데 기술주는 없더라고요. 뭐 이제 거의 버크셔 해서웨이나 끝났어요. 이런 네. 쪽 있고 그나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가 8월 중순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물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한미반도체가 주구장창 상승하던 시기에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투자분들께 뭐 지금 당장 이게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밸류에이션 해볼 만하다. 우리가 걱정은 하고 있지만 목표치를 하향시키는 리포트가 안 나왔고 목표치를 하향시키는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된다. 그래서 지금도 엔비디아의 퍼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퍼도 낮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 SK하이닉스도 퍼도 6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게 주가가 내려가가지고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주가는 낮아지고 있는데 네. 실적은 저는 왜 안 나오고 있을까? 만약에 엔비디아의 독주를 AMD가 뺏는다, 뭐 구글이 뺏는다, 이게 100% 확실하면은 저는 투자를 못 할 것 같아요. 그쵸, 엔비디아 근데 꺾이겠죠. 그 누구도 아무런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네.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계속 될 거다라고 4월달이나 5월달 말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항마가 나타났으면 4월달처럼 엔비디아나 SK하이닉스를 사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그냥 주장창 들고 가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나 SK하이닉스가 아직 바닥이 안 나왔죠. 그다음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 준비를 한 다음에 바닥이 잡힌다. 바닥이라는 거는 쌍바닥과 그다음에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들어온다든가 그 시점까지 기다리는 거고 이제 보는 거예요. 과연 이 반도체를 애널리스트 분들은 어떻게 보나. 만약에 목표가를 하향하거나 실적 컨센서스를 안 낮추면 이제 기대 수익률을 그대로 두는 거고 전고점까지.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컨센서스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 단기 고점 부분까지 그때까지만 이제 보수적으로 잡은 다음에 뭐 드라이브를 걸든지 이렇게 좀 전략을 다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핵심을 IT를 좀 봐주시네요. 그리고 앞으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약간은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또 반전의 카드에 대해서는 일정 이렇게 좀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더 빠진다면 지금이라도 조금 뭐 현금을 마련을 해야 되나? 아니, 투매는 이미 빠질 만큼 빠졌는데 굳이 이런 생각도 하실 테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과연 이 시점에서 현금 확보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어제 종가로 사신 분 아마 오늘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개별 손실료 받으셨을 거고 저는요 사가지고 마이너스 5% 이탈하면 그냥 손절합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뭐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궁금합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2시랑 2시 반 사이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당분간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일단 충격파가 저는 보통 3일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격파가 한 수요일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내가 만약에 현금이 1원도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현금이 1원도 없으시면은 종목별로 한 10분의 1씩 줄여서 현금 10%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려도 못 하십니다. 그러면 현금이 1%도 없으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내가 보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점성 시크릿이나 뭐 당신의 초이스나 아니면 뭐 미스터 진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내가 현금이 10%나 5% 정도 있다라고 하시면 그 자금을 내가 보유한 종목을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하방에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생 상품이나 풋옵션은 제가 권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인버스 상품은 좀 권해드릴 수 있어요. 아, 인버스 조금 더 ETF 빠질 상품. 거라고 보니까 하방 베팅을 조금 더 하라. 그렇죠. 아, 왜냐하면 네. 제가 유심히 봤는데 네. 밑꼬리가 없어요. 지금 3시 11분인데 맞아요. 밑꼬리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개인 투분들의 투매가 안 나와요. 그러면 추가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심지어 오늘 밑꼬리가 달려 있고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세가 투매가 나왔다도 전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10년간의 경우 봤을 때 반대 매매가 3번은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오늘은 사실 개인 수급도 그렇고 반대매가 시간대별로 봤을 때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좀 우리 투자분들 마음을 갈겨 찢는 건데 보통은 개장하면서 개인의 매도가 나오거나 9시 구간 때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10시에 그다음에 CFD 10시에 나오고 그다음에 2시에 2시 반에 나오고. 내일 이제 전화 받으신 분들 매도 네. 나오잖아요. 이게 3번 나오거나 거의 몇 천원씩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자의적인 반등 그러니까 더 이상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는 자율 반등은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알지 못한 호재는 없다. 경제 지표랑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호재는 뭐 갑자기 홍해에서 화해라든가 아니면은 뭐 HBM 통과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뭐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 일단은 내가 조금이라도 있는 현금으로 하방에 베팅을 해서 조금씩 해지하는 과정 속에서 자율 반등이 저는 화수쯤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빨리 나오기를 좀 간절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